뼈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나무 대잔치 네. 오늘 그로스 IQ 케이스 스터디 몇 강이죠? 36강. 네, 오늘은 어떤 회사들이죠? 예, 피아트 클라이슬러, BMW, 인텔. 연합이네, 연합. 힘을 합치는데 특히 BMW랑 클라이슬러는 뭐 경쟁 회사죠. 경쟁 회사인데 이 파트가 협조적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한 경쟁자와 협력을 하는 거예요. 모순인데.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예, 정말 명백해요. 근데 협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클라이슬러랑 BMW는 완전 그냥 대놓고 경쟁자니까. 그러니까 제휴관계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언제 협조적 경쟁을 하냐, 보통적으로 그 업계 자체가 다 망하게 생겼을 때, 아니면 그 업계에 대해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진 거야. 지금 말고 앞으로 헤게모니인데 이게 보니까 경쟁자 협력하면 왜 경쟁자가 1대1은 아니니까 뭐 5명 있잖아. 일단 우리 셋이장 같이 보면 둘은 죽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겠지. 진짜로. 왜냐면 이게 살아남아야 나중에 되니까. 헤게모니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아니면 어떤 업계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둘이 표준을 만듭시다. 이걸 다 쓰게 합시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큰 헤게모니를 잡거나 전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것이 협조적 경쟁이다. 근데 오늘 사례는 무엇이냐면, 이 책에 나온 사례는 새로운 자동차에 뭐 전기 자동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큰 하나가 자율주행이잖아요. 자율주행이 뭐 자율주행은 이게 또 그 IT와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플랫폼이고 이거를 못 잡으면 밀린다. 그리고 모든 예측이 이제 자율주행이 분명히 선은 많이 있습니다. 산은 많이 있습니다. 법제적으로도 많이 필요하고 윤리적으로 많이 필요하고. 근데 그거를 극복해 나간다고 된다면 거의 자율주행을 주로 많이 하게 될 텐데. 자율주행은 100%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100%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헤게모니를 놓치면 지금이 있는 지위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런 위화감성에 이제 협조적 경쟁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BMW, 피아트 클라이슬러, 인텔이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또 뭐를 했냐면, 이 BMW가 누가 협력을 했냐? 다임러와 했어. 다임러. 벤츠와 했어요. 벤츠. BMW와 벤츠가 같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자율주행에 뛰어들고 있어요. 이 새끼들 양다리 걸친 거예요? 그렇죠. 근데 BMW, 저는 이제 자동차 잘 모릅니다만 이게 BMW 입장에서는 벤츠가 그냥 완전 게다가 벤츠는 벤츠 트럭도 있고 약간 BMW가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BMW가 벤츠랑도 합작을 할 정도로 지금 이 판이 거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이제 일반적으로 자영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런 판이 잘 벌어지지 않을 테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왔었을 때 경쟁자와 같이 무언가를 협조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으면 할 줄도 알아야 된다. 실제로 거대 기업들은 이런 극복한 그 산업의 어떤 변화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요번에 애플이랑 여러분 삼성이랑 소송만 얼마나 했어요, 진짜. 근데 요번에 이제 애플은 소프트웨어 업체로 자기네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업체가 아니죠. 컨텐츠 업체로 이제 완전히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도 OTT 시장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자기네 최대 라이벌 회사가 삼성인데, 왜냐면은 둘 다 폰 중심 회사고, 근데 뭐 삼성은 뭐 메모리 중심 회사긴 하지만 그래도 그 폰에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웠어요, 소송하고. 예? 근데 어때요? 삼성 TV에 애플 앱 넣어갖고 그 애플 TV 다 보게 하게 한다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최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막 그거 소송만 막 몇천억 몇백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옛날부터 좀 궁금한 게, 왜 현대랑 삼성 이런 데는 협업을 안 할까? 저는 진짜 지금 아직도 궁금해요. 왜? 전기차를 만들면 우리나라가 1등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맨날 그 생각이에요. 내가 뭐 차를 잘 모르니까. 근데 왜냐면은 LG도 있고 LG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LG화학이 아마 테슬라에다가 배터리 공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I가 BMW에다가 배터리 공급할 거예요. 배터리 공급이 얘네가 사실상 1등인데 얘네 둘이 현대랑 합작을 해서 국내에서 잘 만들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전기 자동차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면은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도 삼성이 하면 잘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LG가 뭐 이런 데가 부품 이런 소재 산업이 생각보다 엄청 강해. 기판 만들고 이런 게요. 예? 그 다음에 뭐 삼성 테크인 이런 데가 렌즈도 엄청 강하고. 근데
이 새끼들 왜 합의를 안 보는 거지? 왜 그게 더 열받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재벌이 나쁜 점도 많지만 재벌은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오너 체제 기업의 핵심 강점 중에 하나는 오너가 의사 결정을 때려버리면 끝이에요. 주총에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 오너가 그냥 이미 그 모회사를 바탕으로 다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너가 의사결정 때리면 바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냥 주총에 갈 필요도 없어요. 막 이렇게 막 설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빠른 의사결정으로 삼성이 일본을 이긴 거거든요. 현대도 일본을 많이 따라잡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계속 그건 거야. 우리나라가 반도체도 잘하고 배터리도 잘하고 현대가 그렇게 못하는 자동차 회사도 아닌데 왜 전기자동차 1등이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는지 난 그게 모르겠는 거야. 왜 협력을 안 하냐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 아이오닉이 그 전기자동차 효율 면에서 1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차를 모르니까 그게 삼성이랑 뭐 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삼성이랑 현대는 협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모른다는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일단 뉴스에서 안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협력했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나는 또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당장 우리나라는 소통 능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거기서 소통이 잘 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삼성 내부에서도 저희는 디스플레이고 삼성 전자이기 때문에 삼성 내부에서도 소통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근데 그게 전혀 다른 우리나라 양대 산맥 기업이 만나갖고 쉽게 협력을 한다? 생각보다 어려운 건데 근데 이거는 진짜 정부 차원에서 조금 중재를 해서라도 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둘 다 정부 혜택을 많이 받았고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실효 법인세가 낮은 게 뭐냐면은 실효 법인세. R&D에다 투자하면 그걸 공제를 해주거든요. 계속 내려주죠. 예, 네. 공제를 해줘갖고 20%를 다 안 내요 우리나라가. 아 많이 안 내죠. 예, 그래서 다 안 내요. 뭐 쭉 내려와서 10몇 뭐 퍼센트 내고 있죠. 비슷한 이웃나라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실효 법인세율이 압도적으로 대기업 낮아요. 같은 경우는 진짜 낮죠. 대기업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은 R&D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 절대적 양은 당연히 대기업이 많이 내지만 세율로 보면은 중소기업이 그렇지. 더 많이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혜택을 입고 있기 당연히 그거는 근데 또 R&D를 밀어줘야 국가적으로 발전을 하고 그렇지. 먹고 살고 그게 또 중소기업들한테 파급이 되지만 근데 이거를 정부가 지금 지원해주는 입장에서 이걸 좀 살살살 꼬셔갖고 리더십을 발휘해갖고 나는 전기차 같은 거 제패하면 진짜 왜냐면은 지금 모든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에 목숨을 걸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랑 전기차는 그냥 완전 개찰떡궁합이거든요. 아이 뭐 그거는 뭐 빼박이지. 빼박이거든요. 그거 여러분 테슬라 광고 그거 짤 못 보셨어요? 그 외국에서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은 막 크리피 막 깜짝 놀랐다 막 이런 뉴스가 뭐냐면은 테슬라 그거 자동차 주인이 졸고 있는 거 오토파일럿 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옆 사람 보면 무섭겠어요. 저 사람 사고 났나 그랬는데 그냥 오토파일럿을 눌러놓고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졸려갖고.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저도 이제 그 자율주행을 잘 모르는데 제가 자율주행 이제 관련 서적 몇 개 보니까 왜 자율주행이 나와야 되냐면은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게 우리가 자율주행 시스템한테 맡겼을 때 왜 사고가 덜 나냐면은 결국에는 핵심은 그거 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이제 그 도로 주행할 때 옆에 아저씨가 뭘 갖고 있죠? 브레이크를 갖고 계세요. 왜? 브레이크만 잘 밟으면은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로 주행할 때 그거에 만들어진 차는 조수석에 탄 아저씨가 자기가 원할 때 브레이크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절대 안 죽어요. 결국에는 브레이킹이 핵심인데 이 사람이 이 브레이킹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래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컴퓨터가 하고 인공지능이 하면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에너지 효율면 사고 면에서 무조건 자율주행으로 가는 게 그냥 인류한테 그냥 압도적으로 이익이래요. 그거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요 1mm 차이로 사고가 바뀌는 건데 그걸 사람이 맞아. 그걸 인지적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요. 그럼요. 근데 그게 모터로 넘어가면서 자율주행까지 붙어. 게임 끝났죠, 사실요. 이미 뭐 정해진 주행 거리당 사고율이 훨씬 더 낮으니까 지금 나는데 이게 단계가 있더라 하더라고요. 레벨이 있는데 레벨이 올라갈수록 더 완벽해지는데 아직도 완벽해질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약간 막 우리가 뭔가 불편한 부분이 그거죠. 사고의 책임 소재를 누가 갖고 갈 거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관련 법 관련 컨퍼런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철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오더라고. 그 전자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법인이잖아.
어머니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제는 로봇이 나오고 음. 어떤 그런 전자 자체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지. 왜냐면 세금도 내야 되니까. 내야 되고 이런 법적 소재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양하게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있긴 있다. 근데 오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헤게모니 싸움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경쟁 의식을 버리고 우리가 합체해서 세 개나 먹어버리자 이런 마인드로 한다면 우리 대기업은 손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안 나오는데 뭐 저는 현실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해. 많이 해서 너무 신기해서 갑자기 또 빡쳐. 왜냐면은 여러분 외국은 왜 제가 이게 빡치냐면은 우리나라는 여러분 재벌 기업이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를 이미 법적으로 완성시켜놨기 때문에 그걸 해체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엄청난 뭔가 이런 법 제정이 필요하고 개입이 필요한데 현실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되는데 다 오너 체제란 말이에요. 나는 그럼 우리나라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은 현대랑 LG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비행기 타봐갖고 그거 써봐서 아시잖아요. 그거 되게 UI가 구리고 인터페이스가 구리다 하면 막 빡쳐갖고 막 이러고 싶을 때가 막 깨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야. 그거 몇 푼이나 한다고 삼성이나 LG 걸로 싹 다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난 그런 거 안 하는 게 너무 답답해. 난 진짜 미칠 것 같아. 아니 왜 우리나라 그걸 다 갖고 있는데 최신 갤럭시 탭이나 LG에서 나온 걸로 바꾸면 뭐 LG 뭐로 땡큐 뭐 이런 걸로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아 나는 이런 걸 왜 협력을 안 하지? 얘네들 바본가? 난 그 생각밖에 안 들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오너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둘이 만나갖고 약속 이거 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코리아 이거 에어 트랜스퍼 해야 된다고 이거 타보면은 그 기능이 어메이징하다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그 게임을 처음 도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센세이션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테슬라를 안 타봐서 모르는데 솔직히 제가 벤츠를 탄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벤츠 내비 가끔 제가 뿌실 뻔한 적 되게 많거든요. 아 얘네는 진짜 기계의 나라구나. 이 새끼네 전자의 나라가 아니구나. 에? 벤츠 내밀 보는 게 아니야. 뿌실 뻔한 적 되게 많거든요. 에? 진짜 뿌실 뻔한 적이 많아요. 근데 제 주변 지인도 테슬라를 타는 사람도 그렇고 그 제가 커뮤니티를 봐도 그렇고 테슬라에서 이거 탁탁 클릭하고 나면은 그 쾌적함에 딴 걸 탈 수가 없대요. 왜냐면 그 얼마나 잘하겠어요. 로켓 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진짜 그 아예 애초에 이거를 진짜 하나의 그냥 진짜 유기체 시스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오토파일럿 하는 데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현실적 경쟁의 대표적인 거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랬죠? 지금 이제 약간 빛이 바랬게 했지만 그 당시 센세이션이었죠. 전기차가 파이가 커져야 되니까 특허 깠지. 특허를 까버렸어. 특허 깠지. 왜? 판을 키워야 되니까. 대신 자기는 자신 있다 이거야. 판을 키우면 진짜 제대로 싸우자. 대신 우린 자신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서 우리가 이 규모를 더 키우자. 헤게모니를 잡자. 근데 실제로 전기차로서 넘어온 게 뭐냐면 BMW 그거잖아요. 내연기관 만드는 회사잖아. 이미 그런 회사가 이미 다 전기차로 넘어오고 있고 실제로 이런 회사들은 뭐가 있어요? 테슬라가 갖고 있지 않은 양산 능력이 있잖아. 그럼요. 갖고 있는 능력에다가 이거 대고 게다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막 나가니까 막 발전이 엄청 되고 있는 거지. 그냥 이게 좀 이제 저도 차는 잘 몰라요. 근데 차 좀 잘 아는 사람들이 다 얘기했어요. 테슬라는 곧바로 망할 거다. 왜? 양산 능력이. 저도 양산을 되게 중요히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은 양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망할 거다 그랬는데 아우디가 이제 테슬라를 사간 거야. 그래서 다 분해를 했는데 너무 기술이 앞서 있어갖고 개반성한다고. 아우디 회장이 개반성한다고. 이 정도로 발전할 줄 몰랐다고. 여전히 근데 그러니까 차 기술이 발전한 건 양산 능력을 딸리는 거예요. 근데 아우디가 전면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테슬라가 이끌고 간 거예요. 그 양산은 학습 때문에 일정 기간이 필요한데 테슬라 아직 그게 안 돼 아예 있으니까 되게 매뉴얼하고 아직 허접한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은 그거예요. 진짜 협조적 경쟁이란 말이 모순인데 나는 그래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인텔은 미국 회사고 BMW는 독일 회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피아트 이거 이탈리아 회사 아니야 이거? 아무튼 아마 그럴 거예요. 프랑스인가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어. 아무튼 진짜 저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탈리아니 예. 법인은 또 네덜란드 예. 있고 본사는 런던에 있다. 그러니까 아무튼 뭐야, 나는 우리나라가 뭐 경제 그거 만들어서 이상한 그 비리 이런 거나 집단 모의 하지 말고 그 회장님들이 만나셔갖고 우리 진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으로 전기차 한번 1등으로 잡고 갑시다. 전기차 1등 잡으면 헤게모니 한번 잡거든요, 내가 볼 때. 예? 우리나라 잘하거든. 왜냐면 여러분 아이오닉이 여러분 모르는데 생각보다 전기차 그 효율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실제로요. 현대가 그렇게 생각보다 못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짜 협조적 경쟁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이번에 좀 바람을 말하면서 이번 케이스 스터디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